시사의 시결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망치는 건 한순간이고 복구하려면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 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이슈가 되는 게 역시 환경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제주에서 어떤 환경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짚어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하 도의원과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네. 현 의원께서는 전반기 하셨습니다. 예, 전반기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신 거고요. 근데 이 환경도시위원회가 욕도 많이 먹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환경과 도시 같이 있기 때문에 늘 보전과 개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나 안전 이게 다양한 분야들이 공존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세밀한 이렇게 조정 능력도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또 경청을 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참 책임감을 요구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라기보다는 책임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 네. 환경적인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네. 교통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항공 등을 통해서 쭉 경제활동을 통한 네.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인 토대 위에서 미래를 위한 또 성장 발판을 또 마련해야 된다. 그런 개발과 보존이 양립하고 병립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발 보존 두 개를 같이 놓은 것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저도.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예. 부담인 거고. 예. 지난 3년 반 동안 제주에 참 환경 이슈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기억하시는 가장 큰 이슈는 뭐였습니까? 뭐 딱 한 가지로 꽂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개발과 보존 사이에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좀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도정부터 이어졌던 이공항을 비롯해서 뭐 해상풍력 그리고 뭐 중산간 개발 뭐 더 나아가선 최근에는 지하수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현 의원께서는. 예, 저도 이제 지금 제주사회의 가장 큰 화두죠. 제2공항 환경영향 평가 문제를 고려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이승화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에어올 포레스트 사업 등 증산간 개발 이슈 문제 거기다 더해서 저는 아직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환경 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의 문제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최근에 도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섬식정류장인데 네. 서강로 섬식정류장 그건 다녀보셨습니까? 네. 제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도 참 많이 들어오고요. 어땠습니까? 지역에서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최근에 좀 논란도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좀 많이 살펴보고 계실 것 저도 같습니다. 다니는데 늘 불편합니다. 현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성산읍이라서 아직 많이 못 다녀보셨죠? 예, 자주 이용 못했습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주사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서강로 이 섬식정류장 사업에 93억 원이 투자가 돼서 했는데 지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 투자만큼의 효율성이 지금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일부 구간만 지금 운행이 됐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이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너무 지역 의견들에 수렴하기 전에 너무 과소 행정을 추진하려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당초에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정체가 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턴할 때 진짜 위험합니다. 예, 그런 구조적인 문제. 또 버스 기사님들 차원에서는 그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운전의 위험을 느낀다. 또 그거를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섬식 정류장까지 갔는데 또 위험함을 느끼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행정의 신뢰를 또 잃지 않았나는 그런 걱정이 되고 또 최근에는 또 정치적인 또 논란까지 있어서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기에 이 문제 다루셨던데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반기에 제가 다뤘습니다마는 정책 추진 결정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가 상당히 모자랐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 도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조차 어떤 그런 폭넓은 의견이 교류되지 못했고 도정의 일방적인 추진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쪽이신 것 같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논란이 되니까 지난해 10월에 동광로
섬식 정류장은 올해 6월부터 공사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하겠다는 것 같은데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가 있는데요. 뭐 저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비판이 앞서 이 섬식 정류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제주도는 솔직히 자가용 중심의 구조였거든요. 그거를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판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대안이 뭔가? 같이 동시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동강로의 추진에 앞서서 저는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비판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리고 단순히 그쪽 구간에 있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 전 도민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신뢰성을 좀 형성하고 난 후에 예.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감대를 먼저 주문하신 네. 거고. 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저 성산읍 쪽으로 연결되는 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저도 이제 이승하 의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 또 신호 체계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당장 시급하게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야 되고 또한 도민사회에서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또한 지금 서강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바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해양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이 아주 심각해져서 뭐 남방 큰돌고래, 바다 거북 이런 게 지금 막 폐사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남방 큰 돌고래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남방 돌고래뿐만 아니라 해양에 서식하는 이런 생물들이 피해가 엄청난 규모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뉴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남방털고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수중에는 지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정말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남방털고래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이렇게 자초돼서 사망 통계를 보면은 작년 6월 기준으로 지금 46마리가 지금 사망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최근에 목격된 걸로 보면요, 그 폐 어구에 걸려갖고 남방 돌고래가 폐사하고 아니면 걸린 채 유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지난달에는 이제 1년 미만의 우리 돌고래가 지금 잘린 채 힘없이 유영하는 모습들이 목격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역구가 성산읍이신데 성산읍의 해녀, 어민들도 이 해양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시죠? 치우고 돌아서면 다시 쓰레기가 밀려온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전복이라든가 소라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채취량을 급감시키는 것은 물론 해녀분들이 이제 조업 중에 이제 폐그물에 감기는 그런 안전 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선도 이게 프로펠러 감겨서 고장난 일도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업권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해양 쓰레기를 계속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 예산이 10년 전에는 35억인데 올해 보니까 한 160몇 억 해서 164억이요. 5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들이는데 제주에는 염분을 제거해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쌓아뒀다가 다시 도로 반출을 또 합니다. 제주도에 좀 뭐라도 하라고 주문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15년도에 해수부에서 260 규모로 해양 쓰레기 종합 처리장 건립을 위해서 그 해수부에서 제주도에 용역 설계비로 10억 그리고 도에 2억 5천에서 12억 5천을 설계비로 있었는데 국비를 반납했더라고요. 뭐 지을지 말지를 검토하는 용역 국비를 반납을 해버렸다. 네, 반납을 해서 최근에 도에서는 해양 순환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7개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기후부와 논의 단계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구체화가 되고 있지 않아서 시급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거네요 지금요. 그러면요 계속 다시도로 보내야 되는 거네요 처리하려고. 그래서 이제 해양 환경자원순환센터의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리고 해양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은 게 또 폐허구입니다. 어민들한테 수거 보상금도 주면서 계속 이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을 해왔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수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업 중에
폐기물을 수거해서 항내로 들어온다. 이게 이제 업 활동에 비해서 수거 보상금이 상당히 적지요. 아. 예, 그래서 상당히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예. 또 이제 그러한 해양 쓰레기들이란가 폐허구가 예. 항내에 반입이 된다 그래도 집화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항내에 방치되는 그러한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책 그리고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거 보상금을 왕창 늘리면 좀 어떻게 많이 수거가 될까요? 예산 현실적인 문제는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환경자원순환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그런 대책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마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맞습니다. 우리 해양 쓰레기를 100으로 봤을 때 예. 60%는 육상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러면 육상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그 예. 16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서 가는 이런 육상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나머지 40%는 어선이나 이런 폐어구 그리고 해류를 따라서 흘러오는 예. 이게 쓰레기이기 때문에 공동 해안을 쓰고 있는 한중일이 예. 이 발생부터 처리까지 또 논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쓰레기들을 쓰레기로 처리할 게 아니라 자원순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 아까 말한 순환센터의 건립을 조금 앞당긴다든지 그런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타이밍입니다. 해양 쓰레기에다 굉생히 오저환도 지금 해안에 밀려와서 환경 오염이 원인이 되는데 해양수문화, 환경문화, 제주자치도나 그런데 서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 쓰레기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지만 육상에서 기인한 건 또 환경부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영역이 모호합니다. 그러한 모호한 영역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 그리고 S부 환경부가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컨트롤 타워를 단일화 해야 된다. 예산이라든가 인력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책임 예산제 도입이라든가 국비 지원을 비율을 상향해야 된다. 제주 해양 쓰레기의 80% 이상이 외부에서 기인한 쓰레기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 지자체가 제주도가 껴안는다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을 이제 상향한다든가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 수거를 넘어서 선별하고 재활용하고 소각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해양환경 자원순환센터를 국비를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를 좀 많이 늘려야 되겠군요. 정치인들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 해양 쓰레기에서 또 많은 게 또 일회용컵인데 제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이슈가 된 이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행했습니다. 네. 지금 수거율이 한 60% 정도 됩니까? 70% 가까이, 70%까지. 예, 많이 지난달 기준 올라갔네요. 7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에서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컵 따로 계산제를 하겠다면서 그만해라. 네네. 근데 제주자치도에서는 그럼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 도민들 사이에 좀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까지 성과가 있기 때문에 7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하겠다. 제주만의 그 수거 정책을 하겠다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70%가 그 우리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전 매장들의 수치가 아니고 매장 가입 참여율이 한 45%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명분이 되는지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책에 대해서 좀 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컵 따로 계산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런 일회용을 못 쓰게 감축하겠다라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거보다는 감축에 좀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관광객이 많아지니까 환경 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받자. 그래서 논의됐던 게 환경보전 분담금인데 지난해 하반기에 오영훈 지사가 관광업계 피해가 있다 그래서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하지 않기로 했다기보다도 잠시 보류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예, 보류했다. 예, 예. 저는 이제 또 이제 최근에 뭐 도입 재검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예. 무엇을 재검토하겠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오영훈 도정의 공약이었죠.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자꾸 말을 바꿉니다. 추진해야 된다. 이제 다음에는 또 지역 경제가 어렵다. 관광 산업이 침체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도입을 미루고 있는데 이미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부터 용역을 거쳤고 벌써 용역을 두 번을 했고 그 용역 결과를 공개를 했고 또 이제 도의회에 보고가 된 상태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도정의 추진 의지만 확고하다면 이미 그런 로드맵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보다 예, 정해졌죠.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이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환경 정책의 후퇴로 보여지고 이거에 대한 걸로 다시 고향사랑 기부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당연히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오영훈 도정의 이러한 환경 정책의 후퇴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내용과 추가를 해서 예. 우리 당초 우리 환경보전 부담금을 제주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부과하고 총 금액이 얼마였나를 보면 한 200억에서 250억 사이였습니다. 예. 아까 뭐 고향산 기부제를 통해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서 요즘도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한 10억 정도 지정 기부를 하면서 뭐 곧잘 매입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논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용역 두 번에 걸치면서 뭐 관광 업종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의 반발로 인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자문단에서의 나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부과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 뭐 차종에 따라서 숙박 일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과연 이거를 업계에서 부과 방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는지 단순하게 제주도로 입도를 하게 되면 항만을 통하든 뭐 공항을 통하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좀 심플하게 나가야 되는데 부과 방법부터 너무 복잡하지 않았던 거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 재검토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환경부담금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과중되기 때문에 논의를 지속 갖고 가는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찾아봤는데 몰디브나 뭐 팔라우, 뭐 필리핀의 보라카이, 멕시코 칸쿤 같은 데는 3에서 5달러까지 환경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어떤 걸 혹시 제안하실지요?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말고는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의 아까 방법의 징수 방법의 어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논의를 한다면은 이제 민선 8기 제주도지사의 공약이고 또한 전임도정으로부터 전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예산과 비용이 투입이 되었고 어떤 그러한 로드맵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제주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도 돼 있고 이제 다중 국제보호지역으로 특별한 환경적 관리가 필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해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보전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저는 환경개선 분담금 제도 도입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환 의원께서는 혹시 네.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지금 가중되기 때문에 환경보전 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건지.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이런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폐기물을 감축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그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부담금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 나왔던 고향 기부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게 그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상 시행을 했을 때 지난번처럼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또 스톱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도민들의 뭐 공청회를 통하든 뭐 수기를 통하든 이런 방법으로 갖고 차근차근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는 이런 설득 논리도 함께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논의의 첫 시작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 분담금. 거부감이 들어서 예쁜 이름으로 바꾸면 논의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구이신 성산읍의 제2공항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데 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빠져서 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조류라든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 동굴이라든가 법정 보존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이것들은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왜냐? 저는 갈등 해소의 전제 조건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또 이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게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조류 충돌 문제에 더욱 신경 써야 되고 또 이제 현 제주공항의 포화로 인해서 항공기의 안전, 또 이용객의 안전, 고객의 편의성 등을 개선코자 제2공항을 추진하는 건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안전을 문제를 비롯해서 조류라든가 동굴, 법정보존 문제 등 소음 문제 등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재추진 여부를 다시 검증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찬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검증을 하자. 그러면 재검증은 누가 합니까?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추후의 과정에서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도민의 대기관인 도의회에서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도의회에서의 동의 절차가 재검증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심의기구에서 심의한 결과를 또다시 누가 검증하는가? 그럼 그 재검증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럼 재검증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러한 논란에 빠져든다면은 갈등만 조장할 것이고 제2공항에 대한 발목 잡기에 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환경도시위원회는 힘든 상임위원회 같습니다. 이 공항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지난해 동부하수 수레장 증설 때문에 시끄러웠고 에어포레스트 하수 연결 논란도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환경 특히 상하수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먼저 개발을 하고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이런 때밀식 대책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하수도 정책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 정책을 큰 테두리에서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상수도는 어쨌든 지하수 의존율이 95%가 때문에 1순위는 물 관리입니다. 최근에 대해서 수질 변화나 그리고 유수율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대란이 일어났죠.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항상 뒤따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누수율이 한 45% 정도 되는데 그러면 수백억을 들여서 매년 노후 상수관도 교체를 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예산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제주자치도의 어떤 이 하수도, 상하수도 재정 확보 대책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네,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수도를 세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가 대표적인 기반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반 시설의 그 많은 부분이 국비에 의존되고 있어서 국비가 26년도만 해도 2,062억이 지금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보조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맞춰서 도도 매칭 금액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것만 해도 지금 제주도가 8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한 해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죠? 네,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뉴스율 개선이나 노후 관로 그리고 처리장의 증설이 정말 시급한데 이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 상하수도 본부는 요금 징수 말고는 예산이 없거든요.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 또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올리기 쉽지 않고 환경보전 분담금은 요원하고 역시 쉽지 않고 참 재정 확보 대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항구공항 지하수 증산 허가를 계기로 해서 공수화 원칙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잘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9월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에 대한 부분에서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아까 1순위였던 공수화 원칙을 우리가 제대로 지켰는지 문제, 그리고 유권 해석에 따라서 법적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를 했느냐. 아직도 유권 해석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문제. 더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리 공공자원으로서 물을 과연 기업에다가 이렇게 양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 형성대가 됐는지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 심사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하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상정 보류를 했고요. 예. 저도 이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결과를 존중하고 분명히 제주특별법 337조 1항에는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비춰봐서는 공사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공항 원룸샘물은 이제 특별법 제정 이전에 사업 허가가 났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0톤을 취소했었는데 지금 예. 100톤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떤 기업 경영 활동 차원에서 증산한다. 이것은 도정의 확실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되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예. 도민 사회에 용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환경 이슈를 다뤘는데 좀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차기 도정이 가져가야 할 어떤 환경 정책 방향을 제안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제안하실 생각이신지요? 이제 제주의 환경적 가치는 청정에 있습니다. 네. 그 누구도 이제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정에 기반한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러한 가치를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정책을 펼쳐가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공간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보전금 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적 가치를 물려줘야 된다. 거기에 제가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그 환경적인 가치 위에 우리 미래 세대들이 먹고 살 미래 먹거리 산업도 이제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친재생 에너지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또 전략적으로 이제 펼쳐가야 된다. 환경적인 이 가치를 지키는 그 토대 위에서 또 이제 개발이라는 또 명제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효율적으로 개발과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산업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야 된다. 그러한 철학을 도정이 공유하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적 가치를 지키면서 미래 먹거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정책으로 가라.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승환 의원께서는 어떤 방법 제안하실 건지. 저는 차기 도정의 핵심 방향을 기후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가 뭐 한 계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1차 산업부터 모든 산업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기후 위기 그 종합 계획 때부터 수조 원이 지금 반영이 되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정량적으로 잘 투입이 되고 이런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느냐. 우린 지금 발생을 하면 거기에 급급하게 피해 보상에만 지금 가다 보니 오히려 더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잘하고 미래 청사진을 우리 도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후 위기에 좀 주목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고 두 분 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시죠. 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은 생존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 환경 이슈에 대해서 짚어본 게 과거를 탓하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환경 정책이 남긴 것과 놓친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기억해 두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주 환경 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사 이슈 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